에디슨은 1890년대 초반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시기에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솔린 자동차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증기 및 전기 자동차가 더 인기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사용한 납축전지가 매우 무거웠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문제는 산이 배터리 내부의 납을 부식시켜 배터리 수명을 단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디슨과 그의 팀은 배터리를 더 가볍고 적어도 3배 이상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금속과 다른 물질에 대한 수많은 실험 끝에 철과 니켈 정극 및 수산화 칼륨 반응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고 충전 가능하며 강력한 출력을 가진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허버트 세실 부스는 최초의 전동 청소기 중 하나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청소기는 먼지를 흡입하는 대신에 먼지를 흩뿌리고 나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미국 발명가 존 서먼의 공기 흡입 장치를 보고 이 시스템을 변형시켜 흡입 장치와 외부 공기 사이에 필터를 삽입함으로써 먼지를 수용기에 보관할 수 있다면 먼지를 위생적으로 제거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거대한 장치를 개발했는데, 퍼핑 빌리로 알려진 부스의 첫 번째 휘발유 진공 청소기는 피스톤 펌프를 통과해 공기를 끌어왔고, 끝이 노즐로 된 긴 튜브를 통해 흡입되었습니다. 비록 기계의 크기로 인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웠지만 작동 원리는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진공청소기와 유사했습니다. 진공청소기라는 용어는 부스의 발명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1901년에 설립된 회사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로버트 랜섬의 잔디 깎는 기계는 19세기 초기 영국에서 개발된 기계로 정원 및 풀 덮인 지역에 잔디를 효과적으로 깎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잔디 깎는 기계는 당시에는 손으로 하는 수고를 크게 덜어주었고 정원을 미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그의 시대의 혁신적인 농업 및 정원 기술로 인정받았으며 기계화된 농업의 선구자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반 파블로프가 조건 반사를 발견한 것은 동물 행동 및 심리학 분야에서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파블로프는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이러한 개념을 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조건 반사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그는 개에게 음식을 주면서 배를 울리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에 대한 반응은 침 분비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계속된 실험을 통해 배소리만으로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나 인간의 행동이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조건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이론은 후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특정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요한 비에르트는 지진을 감지하기 위한 현대 진자 지진계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지구과학자입니다. 비에르트는 1898년에 진자 지진계를 발명하여 지진파의 특성을 연구했으며, 그의 설계는 진자로 감지한 무게와 지면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하기 위한 장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진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에 의해 흔들리면서 그 움직임을 녹음 장치에 전달했는데, 이로써 지진의 세기와 기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비에르트의 지진계는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으며 이후 지진 연구와 지진학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공헌은 지진 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지진 경보 시스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발전된 지진계에 대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현대 지진학이 중요한 발전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지그몬디가 발명한 초미세연미경은 아주 작은 입자들을 관찰하기 위한 독특한 광학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매우 작은 입자, 특히 고분자의 입자를 관찰할 수 있으며 밀입자나 미생물과 같은 작은 입자들의 동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에 적용됐습니다. 또 빛을 통과시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초미세 현미경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과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과학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에지널드 페센드는 라디오 통신 분야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전해 검출기입니다. 페센덴이 개발한 라디오 검출기는 전해질 수 있는 물질과 전해질 수 없는 물질 간의 경계면에서의 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라디오 신호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검출기는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호를 해석함으로써 무선통신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존 플레밍이 발명한 다이오드 진공관은 전자공학 분야의 혁신이었습니다. 다이오드 진공관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소자입니다. 이 장치는 진공관이라는 유리 튜브 안에 적절한 기체를 배치해 그 안에 두 개의 전극을 두어 만든 것이었고, 양극과 음극으로 나뉜 두 전극 사이에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이오드 진공관은 무선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라디오, 오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자공학의 기초를 다지고 현대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찰스 딜런 페리는 1904년 1월 22일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 천문대에서 목성의 6번째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성은 목성의 가장 큰 4개의 갈릴레오 위성 이외의 다른 소형 위성으로서 찾아진 첫 번째 위성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천체의 발견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고, 목성의 다양한 위성 체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페린의 업적은 이후 천문학자들이 목성과 기타 행성 주위의 다양한 위성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천문학 지식을 확장하고 태양계의 형성 및 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세디어스 케이힐은 특이한 형태의 전자악기인 텔라르모니움을 발명했습니다. 텔레포닉이라고도 불리며 전화선을 통해 오르간 음악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개발되어 회전하는 전기식 발전기를 사용해 음악을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으며 오디오 전송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케이힐은 이를 통해 뉴욕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이 음악 기기를 통해 라디오처럼 먼 거리의 청중에게 음악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크기가 크고 복잡하며 유지 보수가 어려워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음악의 초기 형태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자 조지프 존 톰슨은 연구소에서 고전적인 전극 방사선 실험을 수행하던 중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페릭슨 유리관을 이용하여 고전적인 방사선으로 전극을 향해 띄운 다음 이 방사선이 갖는 전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고, 이를 음전자의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알려진 원자론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톰슨의 실험 결과는 물질이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전하를 가진 전자가 있다는 현대 원자 이론을 뒷받침하게 되었고, 이는 톰슨이 190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데 이르는 중요한 공로로 기억되었습니다. 이후 전자는 원자의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원자 물리학 및 화학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리 디포리스트는 1906년에 3극 진공관을 발명하여 통신 기술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3극 진공관은 기존 진공관에 추가 전극, 즉 그리드를 추가해 전류를 제어하고 증폭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3극 진공관은 초기의 라디오 통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음성 및 음악의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무선 통신 기술의 혁신을 이끌었고 현대 통신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지 엘러리 헤일이 해양 망원경을 사용하여 태양 흑점의 자기장을 발견한 것은 천문학과 태양 물리학 분야에서의 주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해양 망원경은 1908년에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 설치되었고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 중 하나였습니다.
헤일은 태양 흑점을 자세히 관측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흑점들이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흑점 주변의 태양 대기를 영향을 주고 태양 활동의 원인 중 하나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혁신적인 발견으로 태양의 구조와 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헤일의 천문학적 업적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많은 천문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우리가 태양 및 다른 별들의 자기장에 대해 이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영상은 1910년대 발견과 발명의 연대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